공간은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 치유공간 디자이너 노태린의 공간을 통한 사람들의 변화 스토리, 신경건축학 개론,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린입니다. 어느덧 5~6월입니다. 해마다 6월이 되면 저는 좀 들뜨곤 합니다. 제 생일이 들어있는 달이기도 하지만 6월을 생각하면 푸르른 잎사귀가 가득한 전경들이 생각이 나죠. 가장 싱그럽고 기분 좋은 느낌을 연상하게 되는데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계절이 있으실 텐데 저는 지금과 같은 초여름을 가장 좋아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진입로가 버스 정류장부터 많이 걷는 학교였었거든요. 아마도 좋게 걸어서 한 20분 정도는 올라가야만 하는 그런 학교였었어요. 당시만 하더라도 재개발 지역이라서 주변에 농가 밭이 있었고 오로지 진입로 주변에 가로수가 굉장히 큰 나무들이 이렇게 쭉 심어져 있었어요. 지금 당시 제가 잠깐 그 근처를 가봤는데 학교 주변에는 매우 땅값이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재개발이 풀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은 이제는 없고 집들이 굉장히 많이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 언덕배기로 올라가던 학교가 가끔 등교 시간이 늦으면 정말 고난의 길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일찍 등교할 때 아니면은 또 토요일 같은 그런 일찍 끝나는 하굣길에 휘파람을 이렇게 불듯이 이렇게 시원하게 그 전경을 내다보면서 유유자적하는 그런 멋진 길을 생각하면 아직도 그 푸르름이 가득한 나무 우거진 그늘, 그런 곳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남고 또 그런 여름 등굣길 생각하면서 풋풋했던 여고생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기분이 듭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사람들이 자연을 좋아하고 그리워하는 이유는 저뿐만 아니라 노스텔지어, 결국엔 향수, 이런 거에 좀 기원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와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이 자연적인 요소를 좋아할까라는 그런 접근을 시작한 연구가 있었어요. 바로 그 바이오필리아라는 그런 가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아마 이화여자대학교 석좌 교수이신 최재청 교수님 굉장히 유명하신데요. 통섭이라는 학문으로 많이 알려지셨죠. 그분의 그 스승님이 계세요.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하버드대학교 생물학과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맨 처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이오필리아. 바이오필리아라는 말은요, 생명을 뜻하는 바이오와 그리스어로 사랑을 뜻하는 필리아의 약자입니다. 요약을 하면 그 모든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과는 달리 생명체와 생명활동 자체에 본능적인 관심과 특별한 애착을 느끼는 바이오필리아라는 게 있으며 자연과 가깝게 지낼수록 치료 효과가 높아지는 것은 생명을 사랑하는 인간 본연의 바이오필리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의 이 가설이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의 그런 유전자에 바이오필리아가 존재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결국에는 자연을 좋아하는 인간의 본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가 되었었습니다. 학계에서도 상당한 그런 관심과 지지가 생겼는데요. 반면에 바이오필리아라는 가설을요, 아직까지는 증명을 하지 못한 가설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벌써 이 가설이 나온 36년에 흐른 지금까지도요, 가설일 뿐, 특히나 또 요즘 워낙 그 인테리어의 그 디자인 요소로서의 바이오필릭 디자인이라는 컨셉으로 많이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요, 증명되지는 못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경건축학에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로저 율리히의 사이언스지에 획을 그었던 병실에서의 정원 효과에 관한 연구 사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드디어 얘기를 해야 되는 시행착오를 줄이는 근거 기반 디자인이라는 주제에 가장 부합되는 이것으로 이제 얘기의 포문을 시작을 해 가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로저 율히 교수는요, 당시에 델라웨어대 지리학과 교수였었습니다. 1984년인데요. 이 가설이 병실 창으로 자연 풍경이 내다보일 때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더욱 빨라진다. 바로 이런 내용인데 생각해보면 굉장히 단순하고도 그냥 뭐 이렇게 가설이라는 얘기라기보다도 말로도 많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처음에 언급했듯이 마지막 잎새의 그런 나무를 보면서 생명력을 느낀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이 말이 그냥 단순히 말이 아니라 가설을 입증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시간과 공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로저 율리 교수는요, 1971년부터 82년까지 거의 10년에 걸쳐 미국 펜실버니아주 외곽에 위치한 요양병원에서 담낭 제거 수술을 받은 환자 46명을 대상으로 추적 관찰을 진행하셨습니다. 환자의 절반인 23명이 작은 숲이 내다보이는 병실에, 그리고 나머지 23명은 벽돌담 내다보이는 병실에다가 입원을 시킨 뒤 심장 박동과 심전도, 그리고 혈압, 체온, 투약량, 진통제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는, 환자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다양한 지표를 모두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10년치 건강 지표를 비교 분석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자연히 내다보이는 병실 환자들이 벽돌 풍경을 바라보는 환자들보다 합병증도 적게 나타났고 진통제 강도와 투여량도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입원 기간도 훨씬 짧았다라고 증명을 하신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가 물리적 공간이 환자의 치유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거의 최초 그런 사례로 꼽히게 된 것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 즉 마음으로 느끼는 것들을 실제 데이터로 보여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윤리희 교수가 이런 근거 기반으로 인해 획을 그었다라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 그간의 디자인, 건축, 예를 들어 예술, 이런 창조적인 것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없이 그냥 주관적인 미와 추에 기원하는 것들에 대해 확실하게 근거 기반이라는 말을 붙이기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들 디자인에 왜 근거 기반 디자인이 있어야 할까요? 특히나 또 제가 많이 주력하고 있는 병원 공간에 근거 기반 디자인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병원 같은 의료시설을 디자인하는데 예전처럼 건축물을 짓는 사람들의 그런 주관적인 거, 아니면은 또 의사들이 막연히 아니라 그냥 단지 기능적인 것들에, 이런 것들에 의거해서 사람들이 건물을 짓는다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주관적인 마음에 따라 예쁘고 아니면 고급스러운 그런 디자인을 많이 만들어내셨겠죠. 아니면 굉장히 좀 썰렁하거나 무의미하거나 이런 부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떠한 결론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설계 과정도 굉장히 힘들고 또 과연 누구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지어야 하는 것들이 매우 난항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1970년대 이르러부터 헬스케어 시설 건축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든 그 문제 해결을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이 당시 이제 환경심리학이 먼저 처음에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환경심리학은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은 환경의 변화가 사람의 행동을 바꾼다는 것이죠. 일례로 공원의 벤치나 가로수길의 그런 위치에, 가로수의 그늘의 위치에 따라 사람들이 공원에서 휴식하는 방법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놀이터에서 엄마들이 쉬는 공간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애들의 그런 노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환경 심리학으로 인공적인 건축물이 사람들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겠다라는 연구도 많이 진행을 했고, 특히나 또 건축 심리학이라는 별도의 학문까지도 발전이 되었는데요. 공간을 설계할 때 이렇게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런 환경 심리학이나 건축 심리학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데 한계가 많이 있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내용 때문이냐 하면요.
환경의 변화가 사람의 행동을 바꾼다는 그런 가설을 통해 10명 중 8명 꼴로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일종의 그냥 비슷한 경향성을 보여줬지만요. 과학적으로 어떠한 요소가 어떤 이유로 사람들의 행동을 왜 변화시키는 데에서는 뚜렷하게 증거를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근거가 없다 보니 똑똑한 병원 관계자분들이나 의사분들 이런 분들이 특히나 EBM이라고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신으로 정말 생사를 판별하고 있는 그들에게 설득시킬 만한 그런 건축에 대한 그 디자인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좀 세지 못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렇게 로저 율리히가 이런 가설에 대한 증명을 통해서 이 분야 사람들에겐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런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율리히 교수가 환경 심리학이 오랫동안 품어왔던 가설, 즉 환경의 변화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그런 이론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을 뿐더러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된 병원일수록 환자들의 생각과 감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또 신체적인 변화도 이끌어 갈 수 있다라는 치유 속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바로 그런 결론을 보편적으로 다양하게 넣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엔 새로운 학문의 탄생을 낳게 된 것이죠. 이러한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근거 기반 디자인이고 윌슨 교수님의 바이오필릭이 아직까지도 증명되지 못했지만 이것들이 이제 로저 율리히의 근거 기반 디자인 안에 종속될 수밖에 없이 바로 큰 획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뒤에 따른 얘기를 좀 하자면 여기 디자인에 대한 혼선으로 생각하면 좀 많이 이제 디자이너로서 좀 화가 나는 부분도 있고 조금 이제 억울한 부분들도 많습니다. 주로 이런 것들이겠죠. 누구나 의견들을 이제 많이 내셔서 뭐 당신은 정말 이게 좋아 이렇게 컨펌을 딱 받아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놓고 나니까 마음에 안 들어 뭐 아니면 마음에 들어 이런 이야기를 결국엔 사공이 누구인지도 모를 정도의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돈 들여서 실컷 공사를 했는데 또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보기 좋았는데 쓰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하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또 고쳐야 되는 이런 예들도 많이 남습니다. 결국 근데 이럴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비용적인 문제가 남는 거죠. 공사의 그런 돈을 받아서 시공자 또는 뭐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것들이 이제 그냥 나중에 마음에 들고 안 들고에 따라서 다시 공사를 하는 그런 재공사일 경우에 뭐 정말 요즘 말로 흔히들 갑질당한다 이런 내용들이 좀 발생이 되죠. 그러다 보면 어느 한쪽에서는 정말 크게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또 고객분들도 만족스럽지 못한 공사를 하고 계속 이제 애를 먹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근거 기반 없는 디자인으로 인해서 주관적인 또는 일반적인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나오는 비경제적인 손실 그리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이런 결과들이 어떻게 보면 근거 기반 디자인이 꼭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의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런 디자인을 배우는 후배들 특히나 또 공간 디자인에 연루가 돼서 연루라는 표현을 하니까 조금 그런데요. 제자들한테 제가 좀 많이 얘기를 해요. 너 제발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 이런 거는 차리지 말어라. 정말 두 손 두 발 들고 말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솔직히 이렇습니다.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요즘 굉장히 많이 공부도 하고 어릴 적부터 뭐 미술적 재능도 많고 아니면은 요즘 들어는 또 디자인학과 가기가 굉장히 공부 잘해야 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면은 사실 뭐 디자인의 원리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배우고 뭐 디자인 툴도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회사를 경영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모른 채 이제 자신이 타고날 감각이 있고 스킬도 잘 다루고 이런 거 아니면 또 뭐 어워드 이런 거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하는 자신감으로 회사를 막 차리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감 좋은 디자인 몇 개 만들었다고 절대로 이거 자만심 가지고서는 회사를 차린다면 정말 매우 큰 오산이거든요.
진정한 공간 디자이너로 성장을 하려면은요,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또 감정적이지 않고 철저하게 또 과학적인 그런 디자인들까지도 잘 수용을 해서 데이터 기반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근거 기반 디자인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요, 사람에 대해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디자이너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큰 메리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굉장히 많은 얘기를 좀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근거 기반 디자인이 복잡한 이해관계들, 특히나 이제 헬스케어 디자인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디자인을 수행해 내는데 프로세스로 컨트롤하고 아니면 또 적정한 상황에 맞춰 업무가 진행되는 것, 이런 것까지도 많이 찾아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좀 주관적이지 않게 일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컨트롤의 기능까지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그것들이 치료에 효과가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환경에 굉장히 나은 결과가 있다라는데 그런 의견을 누가 무시를 할 것입니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 좀 많이 격했죠? 그래도 이제 저희가 앞으로 신경건축학 개론에서의 그런 이야기가 이런 좀 근거 기반 디자인으로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좀 해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야기 조금 어려웠지만 그래도 많이 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태린의 신경건축학개론은 위아카일의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가 함께합니다.